오늘은 그 무진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. 현상계의 그 법은 현실 세계에서는 물질이 움직여야 또 사람들이 또 물질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물질의 작용이 법이 됩니다. 법으로 나타나요. 그래서 요즘 말하는 머니라는 얘기, 뭐 황금, 뭐가 됐든 어쨌든 재화,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냥 그 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 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머니의 작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.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영역에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저는 그 서민의 어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좀 변방에 머물러 있는 처음에 생활은 그 산골 소년이었고 중학교 때서부터 약초 캐고 뭐하고 경제적 개념보다는 주로 자연에서 그 어울리며 생활한 뭐 아마 우리 세대는 다 그랬을 거예요. 그 시대는 다들 힘든 시간을 지나온 부분인데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그렇고 그 아마 88 올림픽 전후에서 시작이 됐을 거예요. 그 투자라는 개념에 그 땅값이 뭐 100배 오르고 뭐 실제로 존재했던 일이고 지금 그 영역에서 어느 선을 이뤄서 우리 말한 기득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현재 한 50대에서 60, 70대 정도에 이르는 분들이 그 영역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. 그에 의해서 생활의 수준이 완전히 극명하게 나뉩니다. 처음에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. 예전에 배웠던 어떤 그 사고 방식에서 뭐 술을 팔아? 이렇게 하면 그냥 관점 자체를 아주 다르게 보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요. 뭐 식당에서 술 안 파는 것도 없고요. 그게 하나의 기호식품이 되어 있고 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네 이렇게 얘기하고요. 돈을 적게 벌면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그 물질로다가 그 행복에 추구하는데 일부분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. 무진보의 영역에서 만약에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에 살아도 생존을 걱정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번뇌가 들어옵니다. 그 욕망을 줄였을 뿐이지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. 오히려 재화가 어느 선을 넘치는 상태에서 욕망이 줄어지면 산중에 있는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재화를 무진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돈의 크기보다는 자기 욕망의 크기를 충족하고도 적어도 돈을 쓸 때 그 번뇌가 없이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는 그런 정도면 무진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돈이 한계가 있어서 딱 벌어진 걸 가지고 있으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어떤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화가 계속해서 그 생성되어지는 뭐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을 한다든지 어떤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다 무진보예요. 돈에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화가 존재하는 분도 무진보고 다만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.
돈을 번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. 뭐냐면 그것을 재화를 돈을 벌므로써 돈의 구속적인 영역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아예 욕망이 커서 몇억, 몇천억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서민적인 입장에서는 뭐 10억, 100억 이런 자 기준이 있어요. 아, 나 그 정도면 난 10억이면 평생 내 원이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난 100억쯤 돼야 돼. 난 1000억쯤 돼야 돼. 자기 어떤 그 무진보의 크기가 다르죠. 일단 그 영역에 들어가려면 먼저 세상 돌아가는 걸 좀 관해서 봐야 돼요. 윗바사나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구나 하는 그 돈 버는 그 법칙과 그것이 세상에 작용하는 그것을 좀 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있죠. 중국에서는 자급자족이 다 되는데 서양에서 처음에 은을 가지고 중국에서 차하고 여러 가지 무역을 했지만 후에 그런 재화가 부족해지고 또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런 영역이.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갖다가 중국에다 넣으면서 그 마약을 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재화 물질과 물물 교환하듯이 그렇게 가져오니까 그 마약의 작용에 의해서 중국은 병이 드는 그런 때문에 이제 마약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 다 이권에 의해서 전쟁도 이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이권의 합의가 합당해지면 휴전도 되고 하는 거예요. 제일 상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모르면 항상 바닥만 보고 살아요. 저는 바닥도 아니고 어디 딴 데를 보고 살았지. 생각은 하늘에 가 있고 사는 거는 바닥 밑에서 살면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뭐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뭐 자기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생계만 유지되고 뭐 하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세계에 몰입해 들어가죠. 거기서 만족도가 있으니까. 그러나 현실 세계에 산다면 그 무진보의 영역에서 좀 지혜롭게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세상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을 그 돈이라고 하는 영역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. 부자가 나쁜 게 아니고요. 그걸 가난한다고 해서 그때 자랑도 아닙니다.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. 혼자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자식이 있고 주변에 친구가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느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면서 또 도반 중에서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생겨나요. 그럴 때 그냥 부담 없이 그거 이렇게 하자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. 능력이 안 되니까 말로는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쌀 한 톨도 놓지 못하면 배고픈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약사여러분의 그 12서원 중에 그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. 물질 세계에서는 그게 마음의 표현입니다. 제가 그 108강에 마지막 딱 정리하면서 하나의 그 선문답처럼 후원 계좌 해가지고 딱 올려놨어요. 자, 똑같은 것을 그 계좌번호를 제가 108강에 올려놨을 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. 세 단계로 나눠져요. 맨 아래 단계는 스님한테 연락하지 말아야지. 스님이 어려우신가? 돈 달라 하나? 이 스님이 왜 이러지? 이럴 수 있고요.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. 뭐 세상은 공짜는 없으니까 이분도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생활해야 되고 어쨌든 열심히 사네. 뭐 이럴 수 있고요. 상근기 되는 사람은 그 보고서 하고 이렇게 알아들어요. 하고 알아들어요. 실제로 그게 처음으로 보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. 그 한 분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그 행위를 하면 실제로 여기서 가는 것은 한 10배로 보냅니다. 좀 이해가 안 되죠?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.
무진보라고 하는 영역은 벌써 다 와 있고 그런 거에 연연할 만큼 궁핍하지도 않고 마음의 그런 데서도 벗어나 있어요. 다만 보는 관점에서 못 알아보고 인연을 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반야신경의 반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본체예요.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공에 들어와서 공에 빠지면 한계가 있고요. 거기서 인연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볼 수 있는, 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그걸 비추는 힘인데,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힘을 갖게 되면 그 비추는 힘에 따라서 예전에 이랬구나 저랬구나 또 미래 또는 현실 그걸 다 보게 돼요. 그러면 거기에서 남이 생각하지 않은 현재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그냥 보아서 알게 됩니다. 그냥 보아서 아는 거예요. 그게 반야지입니다. 그 반야지는 인연을 관하는 힘에서 나와요. 아마 이런 얘기는 오늘 제가 처음 할 거예요. 기존의 스님들이나 누가 또 경을 글씨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기만 할 뿐 실제로는 본질적인 영역에 못 들어가요. 물질로 다 하는 사람 몇 안 돼요.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고 당장 잠잘 곳, 생활할 곳, 먹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질 않는데 무슨 평화야.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그 생존에 내몰린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본디 마음의 평화도 없어요. 실제로 공수이기 때문에. 뭐가 있어요? 그러나 공하고 난 이후에 그 진공을 보고 나면 그 진공의 본체가 진공이고 그것이 현실 경계의 모든 것이 그 묘유예요. 묘하게 현실에 나타나 있고 존재하는 것들이 본체는 비어공하다. 이게 반야신경의 요지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관해서 반야신경에서 체득하면 그 비추는 힘에 따라서 인연을 관하게 되고 거기서 반야의 지혜를 얻어요. 그러면은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하늘에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은 무진보의 영역에 들 필요가 있어요. 더 이상 경제적 영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. 먹고 사는 영역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.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한 3억, 5억.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모르겠어요. 그러면 그 영역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모르면 못 벗어나요. 또 지킬 수 있는 것을 모르면 10억, 20억 했다가도 단박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. 왜냐면 그걸 노리는,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팀들이 존재하거든요. 우리 어둠과 빛이라 얘기하지만 그냥 그 작용이 어둠과 빛의 그 작용처럼 항상 음양처럼 그 보이는 경계와 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무진보의 영역에 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건강보예요. 현실에서 몸이 무너지면 뭘 하려다가도 인연을 마무리를 못하고 갑니다. 그 지혜가 열리고 뭐를 해도 그 인류사에 또는 세상에 무엇을 하려다가도 몸이 세상의 인연이 닿으면 그냥 멸해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존재했죠. 세상을 바꿨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좀 안타깝죠. 한 5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에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몸이 멸해서 감으로써 끝나는 인연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얻어야 될 것은 그 건강보예요. 현실 세계에서는 환경과 공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에 의해서 오는 그 독소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은 해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신진대사에 의해서 체내에서 면역 체계가 어느 선을 넘어서 또 세포의 어떤 영역의 활성도가 어쨌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건강한 몸으로 수명을 적어도 한 120, 150 넘어가면 남들과 달라져요. 달라 보이고. 한 200살 되면 신선이라 불립니다. 120, 150도 젊은 모습으로 하면 신선이라고 불려요. 그게 무진보와 건강보에 해당합니다. 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물이에요. 건강을
보물, 뭐 무진,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그 재물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날 때부터 갖춰진 사람도 다 전생에 그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또 현시에 그렇게 복이 오는 것도 그런 인연에 의해서 또는 지혜에 의해서 그런 인연에 들어가요. 그러니까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. 재물을 관하지 않고서 이렇게 아주 가난하면서 뭐 학식이 높으면 그게 무슨 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욕망의 어떤 영역에서 부딪힘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벗어난 이후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. 마음이 매이지 않고 걸림이 없다라는 거. 그런 게 좀 멋스러움이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무진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반야심경에 있는 그 공스 또 현실 경계의 묘유 그 다음에 그 관하는 인연을 관하는 힘에 의해서 반야지 또 그 반야지를 통해서 또 무진보라고 하는 돈의 재화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.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. 현실 세계에서 제가 그 돈을 관하다 보니까 그 카지노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. 또 뭐 카지노가 아니라도 노름이라고 얘기를 해요. 노름은 나쁘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세계는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들여다보면요. 그냥 모든 것은 다 노름이에요. 제가 볼 때는 도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과 같습니다. 다만 리스크의 크기가 틀릴 뿐이에요. 부동산 투기나 투자나 증권도 투자라고 말을 해요. 증권은 투자고 카지노는 도박입니까? 달라요. 다 똑같습니다. 다만 그 시간적인 영역이 너무 짧고 또 중독성이 강해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도박 아닌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 도박이라고 해서 꼭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표현을 무엇이 됐든 항상 오른쪽 왼쪽 또는 그 본인이 위아래가 됐든 어느 삶에서의 반드시 항상 우리는 그 선택하는 시작점에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오늘은 뭘 먹을까? 밥을 먹을까? 면을 먹을까?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뭐 짜장을 먹을까? 짬뽕을 먹을까? 빵을 먹을까? 뭐 그렇다면은 단 걸 먹을까? 짭조름한 걸 먹을까? 매운 걸 먹을까?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. 그 모든 선택에 의한 인연에 의한 인과가 그 현실 경계에서는 아주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반야지를 얻은 분들은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어진다면 세상에 그 경제적인 영역을 잘 관해서 그 영역에서 적어도 물질 세계에서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재화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게 무진보고요. 그 재화를 취하는 그 과정과 현실 세계에서 항상 없어지지 않는 것은 건강보예요. 처음에는 물질 세계가 더 강한 것 같지만 나이가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건강보가 더 중요해집니다. 그건 나중에 알게 돼요. 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어쨌든 건강의 영역.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능가하는 게 있어요. 건강과 재물을 능가하는 것은 반야지나 이런 것이 열리고 영혼이 맑은 사람, 영혼이 맑은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. 뷰티풀이 그거예요. 영혼이 맑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신의 뜻과 그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.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보살이기도 하고 천사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또 모든 인연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. 그 첫 번째 시작은 관하는 힘에 의해서 비추는 인연을 비추는 힘에 의해서 무진보가 됐든 건강보가 됐든 출발점이 그렇다는 거. 오늘은 반야신경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세상 이야기의 첫 번째 돈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. 모든 인연이 지혜로운 또 영혼의 그
승차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곳에 이르지 않기를 기원합니다.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.